나가고 있나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젝타 코리아 최은진 아이비입니다. 네.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네 인사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내가 좌우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기분을 좌우할 수 있는 거라고 어, 살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이런저런 상황이나 날씨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냥 그것도 내가 인지를 하는 거야. 비가 오는지 몰랐을 때는 그런 게 생각이 안 들다가 비가 오는 걸 내가 아는 순간부터 오늘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막 그 외에 창문을 다 닫아놓고 있고 그러면 잘 인지가 안 될 때가 있잖아. 비가 오는지. 근데 날씨 어플에 비가 뜨고 비가 막 갑자기 어제 밤에 갑자기 비가 엄청 존재감을 엄청 천둥번개가 엄청 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올해랑 내년이 비가 되게 많이 올 거래요. 근데 작년에도 비가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근데 올해랑 내년이 비가 많이 오거다 하는 거 보니까 작년보다 더 많이 오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자면서 이제 잠을 들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비가 많이 오는구나 괜히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사실은 이 기분은 또 제가 좌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아침이죠. 월요일 아침이고 또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마감은 잘 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계신 걸로. 잘하고 계신 걸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성격 중에 저도 약간 그런 성격인데 만약에 뭐 일을 하다 보면 이 시점까지 안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시점까지 일을 계속 미루다가 네? 일을 계속 미루다가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어 할 때까지 미루다가 그때 돼서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현지만 그래요. 최현지만 그런데 다들 안 그러시구나. 다들 되게 부지런하시구나. 저는 약간 그런 게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 성향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해야 되는 걸 알아. 그러면 뭐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면 되게 여유롭게 하루하루 쪼개가지고 이렇게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진짜 닥쳐가지고 지금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내일이야. 만약에 오늘 아니면 안 돼. 오늘 못하면 안 돼. 막 이럴 때까지 일을 미루다가 하게 되는 경향이 조금 있더라고요. 모든 일이 그런 건 아니어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약간 게으른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게으르니까 그런 거라 생각을 하고 저도 막 멘트 할 때 난 되게 게으르다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게으르지 않다라고 말한다기보단 이게 그런 사람일 수 있대요. 너무 실수하는 게 되게 싫은 거야. 되게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하는 거죠. 생각만 하고 뭔가 내가 생각이 정리가 되고 뭔가 완벽하게 되면 이제 그때서야 뭔가 실행을 하고 그때서야 뭔가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성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게으르다기보단 두려운 게 큰 거죠. 내가 막상 했는데 잘 안 되거나 뭐 마음처럼 안 만들어지거나 그럴까봐 그걸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 돼서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게으름일 수도 있고 정말로 게으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완벽하고 싶고 잘하고 싶다 보니 그 마음이 지금 당장 손대는 것보다 뭔가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 하는 걸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촉박하게 이제 뭔가 일을 진행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도 약간 저 모니스쿨 하는 거 아닌데 모니스쿨 하는 거 아닌데 어쨌든 그런 성향인데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인데 제가 그래서 이건 뭐 책도 많이 읽고 사람들의 노하우를 많이 받으면서 느낀 거는 진짜로 뭐 어떤 일이 완벽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라는 그 경험담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5월 마감 얘기를 했을 때 뭐 여기 이제 줌에 계신 분들은 네라고 제가 하셨는데 제가 못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되게 적막이었거든요. 굉장히 적막이어서 난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약간 수치적으로 보여주지 못해서 얘기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혹시 메리 옛날 드라마인데 메리 대구 공방전 저 그 드라마 안 봤는데 짤이 되게 많아요. 그 드라마 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언젠가 본 건데 근데 거기 여자 주인공이 누군지는 알아요. 남자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는데 여자 주인공이 워낙에 그때 핫했어가지고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뭐
뭐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자세하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릴 수 있어요. 어떤 꿈을 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꿈이 나이는 들어가는데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오랜만에 만났던 친구가 너 아직도 거기야? 아직도 이제 뭐 못 이뤘어? 아직도 그걸 준비하고만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눈으로 보여지는 수치는 없어도 내 안에 나는 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꿈을 이루진 못해서도 그때보단 당연히 내가 지금 뭐 능력적으로 더 올라가지 않겠냐, 않았었겠냐. 왜냐하면 계속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 나는 많이 컸다. 그게 눈으로 보여지지 않았을 뿐이다. 뭐 결과로 보여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문장이 공감이 되고 또 저도 여러분들한테 또 해드리고 싶은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5월 말에 오늘도 하루가 남았지만 내가 이만큼 계획했는데라는 것만큼 안 됐어도 오늘 또 여러분들이 얼마큼 집중하고 뛰어가느냐에 따라서 어제보다 분명히 나은 상태로 오늘이 마무리가 되면 6월 달엔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 수치로 우리가 모두 축하를 하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소거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확인 부탁드린대요. 혹시 잡음이 좀 들리나요? 잡음이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이게 마이크를 켜면 화면 자체가 바뀌더라고요. 이 줌이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마이크를 킨 사람한테 따라가서 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난 내 얼굴을 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빼고는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난 내가 오늘 너무 예뻐서 좀 자랑하고 싶다. 내 얼굴 좀 봐주시라고. 그런 분들 빼고는 다 음소거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 됐나요? 강의 집중할 준비가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노하우와 에너지를 팍팍 주실 분이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팍팍 받으실 준비 되셨죠? 네, 저는 고순명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거든? 실망하시죠? 원래 오늘 구독장님이 뉴스콜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우리 안은미 사장님 표정이 굳었어 오는데 오면서 왜 우리 구독장님이 안 오시고 왜 또 고순명이 또 왔어? 왜 제가 아니 구독장님이 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약간 뭐 개인적인 중요한 사건이랑 그렇고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셨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 제가 그걸 갖다가 전하기보다는 나중에 구독장님이 또 때가 되시면 얘기하실 것 같으니까요. 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이게 지금 구독장님이 또 빠지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가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늘이 벌써 5월 31일이네요, 그죠? 우리 5월달 다들 열심히 하셨나요? 어떠세요? 오늘까지 누군가는 최선을 다할 거고 벌써 어떻습니까? 포기한 사람도 있을 건데 프로와 아마추어는 이렇대요. 프로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한테는 되게 관대하지 않대요. 뭔 뜻이냐면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래 근본적인 원인을 갖다가 나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친경이 있대요. 뭔가 일이 있을 때 나한테 문제점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탓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모닝스쿨 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어떻습니까? 똑같은 회사를 가지고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똑같은 부상 플랜하고 사업에 나가는데 누군가는 연에 10억대 이상 돈을 벌고 있고 누군가 어떻습니까? 한 달에 몇 푼도 못 벌어간다. 근데 결국에 뭔지 아시죠? 내가 뭐가 문제인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사람이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꿈이 커요.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동기부여가 중요하겠습니까? 과정이 중요하겠습니까? 결과가 중요하겠습니까? 뭐 최고 중요한 것이 결과예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어떤 동기부터 시작했을 때 내가 안 될 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내가 또 된다라고 생각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부정적인 사람일까요? 긍정적인 사람일까요? 긍정적이다.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보이니까 이 화면을 좀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수가 없네요. 그죠? 저는 원래 근데 긍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쪽보다는 되는 쪽, 힘든 쪽보다는 어떻습니까? 좀 좋게 생각해 나가다 보니까 사람은 그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다들 똑같이 평범하게 태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꿈은 뭡니까? 결국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꿈이 뭡니까? 이 사람한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는데 제품이 좋아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마케팅이 좋아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좋아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요는 뭐냐면 이 사람의 근본적 이유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 마지막은 내 가정을 꾸면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내 이세를 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다 누구나 꿈꾸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엔 돈이에요.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돈을 놓고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부의 축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그만큼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가 이제 몰랐는데 제 와이프가 이제 어제가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었었고, 내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연극을 보러 갔다 왔는데, 자기들 친구들끼리 이제 나름 만나가지고 이제 학구를 얘기했었나 보더라고요. 당연히 학군이 좋은 건 서울 쪽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용인 쪽에 제가 사는 곳이 용인이잖아요. 용인 수지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용인의 외고가 되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 학교를 가는 게 대한민국의 인서울 쪽에 다 상위 클래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중요한 건 학비가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거의 어떻습니까? 웬만한 국립대학교의 학비 정도를 돼야만이 어떻습니까? 고등학교를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 펜트하우스 봤나요? 펜트하우스. 나름 같은 예술구에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아빠가 또 회장이고 이사장이고 나름 학교에 돈을 많이 넣어주면 그만큼의 힘이 있는 거고 없으면 그만큼 또 힘이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때 생각했던 거예요. 아, 제가 결국에는 네트워크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큰 돈은 아니지만 중상층 정도 될 수 있는 돈을 모았단 말이에요. 솔직히 뭐 제가 한 25억 정도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 좀 다 정리해 나가면 그러면 제가 이게 한 25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딱 하나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부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더 있더란 거죠.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 오고 갑자기 아빠 우리 한 50억은 있지? 나한테 그런 거예요. 야, 뭐 밑도 끝도 없이 와가지고 무슨 50억을 얘기하냐.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기본 다 50억 갖고 있대. 우리도 50억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와, 내가 순간 충격이었어요. 내가 나름 그래도 이 동네 분들이 좀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오랜 시간한테 선생님 하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의 수준이 얼마 정도의 부를 갖고 있는지.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앞으로 멀었잖아요. 내 인생에 겨우 이제 50% 왔고 저도 한 25억을 더 부를 축적해 나가야 흔히 말하는 그 동네에 어떻습니까? 평범한 시민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는 욕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집까지 돈 벌어봤자 얼마 벌었다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저는 있지 않습니까? 제 멘토가 저보다 못나신 분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습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보잖아요. 내 스스로가 만족을 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큰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어요. 양대 산맥입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경쟁하는 거예요. 원래 알겠지만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회장들이 둘이 삼성 SDI 입사 동기라는 거 아시죠? 입사 동기인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같은 삼성에서 일을 했어요. 그들 스토리를 보잖아요. 삼성에서 원래 있지 않습니까? 막 구글, 야후, 막 한참 그 인텔 다음부터 시작이 떴을 때 그때 그 분서가 있었대요. 근데 삼성이 어떻게 했냐면 그 부서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없애버리면서 한 명은 나와서 네이버를 만든 거고 한 명은 나와서 한 게임을 만든 거고 그 한 게임이 어떻습니까? 해 나가다가 네이버가 어떻습니까? 다시 이렇게 조인이 돼가지고 같이 상장해 나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 회장 했던 게 뭐냐면 카카오톡을 만든 거예요. 그 카카오톡이 하나의 어떻습니까? 메신저를 만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내돈한 기업이 됐고 거꾸로 어떻습니까? 카카오가 다음이란 기업을 인수해가 처음엔 다음 카카오였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카카오로 모든 게 이름이 개정이 돼버렸죠. 중요한 건 딱 하나인 거예요. 결국에는 돈을 벌고 못 벌고는 트렌드 게임입니다. 사람이 어떻습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 돈 내세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아무리 얘기를 귀닫고 사시는 분들은 돈을 못 벌어요.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나한테 부를 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앞으로 비전이 없는 것 같아. 그럼 그 일 하면 안 돼요. 왜요? 지금 당장은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얘기 했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첫 번째 비전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맞나요? 학벌이 좋아도 할 수 있고 학벌이 나빠도 할 수가 있어요. 백이 있어도 할 수 있고 백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의 장점은 뭡니까? 내가 성인이 되면 이 사업 누구나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업 누구나 성공할 수 있나요? 어때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나요? 왜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무조건 성공한다. 안 되신 분들 다 보입니다, 지금. 내려주세요. 내가 얘기했죠?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생각을 얘기했어요. 생각. 이거 아세요? 인류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지배했을 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사는데 너무나 처음에 어떻습니까? 그냥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동물한테 쫓겨오고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공룡이 와서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을까? 그때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움집을 지었고 누군가는 땅굴로 들어갔고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가 저희 공룡이 있는데 말이지 우리가 맞짱을 뜨면 뒤질 것 같아. 100%죠. 아니, 그잖아요. 티라노사우루스한테 한 대 때리면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거 아세요? 호랑이가 사냥을 할 때, 어떻습니까? 육식동물이 사냥을 할 때, 누구부터 사냥하는지 아세요? 맛있고 멋있는, 어떤 먹잇감을 사냥할 것 같습니까? 가장 비리비리하고 힘든 먹잇감을 사냥할 것 같습니까? 힘들고 비리비리한 애들이에요. 여러분 졸고 있잖아요. 호랑이가 머리 딱 끊어간다니까. 옛날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졸려 죽겠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 머리가 없어. 호랑이가 비워 먹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왜 호랑이나 야수들이 사냥을 할 때 가장 약한 아이를 선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한 거예요. 야, 원래 야수들이 그렇대요. 맹수들이 내가 배가 고프지 않으면 절대 사냥을 안 한대요. 그들도 룰이 있대요. 내가 정말로 사냥을 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정말로 배고팠을 때 그때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사냥을 했는데 그 한 번에 딱 사냥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에너지가 방전이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뛰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사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냥을 할 때 맹수들은 죽기 살기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나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제가 적어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내가 어떤 보험 영업을 하든 카드 영업을 하든 내가 결국에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가치를 전달할 거 아닙니까? 한 번 전달하는 사람들이 44%래요. 44%. 야,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같이 한번 해보자. 너 다이어트 한번 해봐. 이렇게 전달하는 게 한 번 얘기하는 게 44%래요. 근데 두 번 또 전달하는 사람이 몇 프로냐면 22%래요. 한 번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야 이거 정말 인터넷 사업 괜찮다니까 우리랑 같이 한번 더 해보자고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22%.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 번만 얘기하고 그거 안 한다고 하면 그냥 포기하진 않았는지. 그래 한 번을 더 용기를 내가지고 한 번 더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또 프로와 아마추어도 얘기했죠. 프로는 어떻습니까? 나한테는 관대하지 않고 상대방한테는 관대합니다. 뭔 뜻이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누구한테 찾는다? 나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프로와 또 아마추어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평상시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죽기 살기로 냅니다. 죽기 살기로. 막 뭐든지 해 나가는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근데 정말 중요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마추어들은 포기한대요. 왜냐하면 물이 100도가 넘지 않으면 물이 끕니까 안 끕니까? 끓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올라갔는데 한 방을 봤어요. 너무 이쁘고 괜찮은 방이에요.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 사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기는 되게 화려하고 좋은 방인데 저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천사님한테. 천사님이 얘기를 했죠. 야, 열어보지 마. 왜요? 열어보면 되게 마음이 아파. 아니 이렇게 좋은 방에 좋은 게 많다면 왜 마음이 아픕니까? 저는 궁금하면 그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을 열었어요. 거기 어떻습니까? 갖고 싶은 차, 갖고 싶은 집, 정말 최고의 명품 시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뭔 뜻이냐면 거기에 사람들이 수많은 꿈이 있더란 거예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천사님한테. 그게 뭔지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가 주고자 하는 선물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오다가 또 포기해버리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포기한 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그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었는데 결국에 사람이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포기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선물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포기를 해버리고 프로는 어떻게 하냐면 평상시에는 정말 느슨느슨하게 한대요. 근데 어떻습니까? 정말 이번에 왔을 때가 중요한 포인트야. 그럼 어떻습니까?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걸 넘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이래요. 그럼 나는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여러분도 있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나는 198만 원도 끊어봤어. 나는 어떻습니까? 커피도 팔아봤어. 내가 그 말 한 적 있습니까? 이제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한테는 커피 한 박스 파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22만 원, PXP 하나 팔아보는 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되게 중요하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최고 중요한 건 맛을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뭔 뜻이냐? 여러분, 개업체 가본 적 있죠? 개업체 가면은 앞에 음식물 내놓고 어떻게 해요? 뭐라고 이게 시음회인가요? 시식회인가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음식을 먹기 전까지 이게 뭔 맛인지 몰라. 그죠? 근데 그걸 먹었더니, 오! 맛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다음에 우리 이 식당 한번 가보자. 그 맛을 느끼게끔 하는 거죠. 이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밑에 있는 파트너한테 198 끊어와. 전업자 만들어. 부업자 만들어. 이게 아니에요. 야, 먼저 소비자부터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그 고객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커피든 PXP든 꾸준히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뭘 느끼게끔 하는 겁니까? 그 맛을 느끼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맛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저 역시도 제가 얘기했죠. 저 커피 SNS에서 팔아본 적 있다 없다? 없어요. 똑같이 저도 인스타그램은 저 가끔 했지만 저도 카카오 스토리 처음에 열심히 했어요. 나도 좋아요 눌러 다니면서 친구 추가해 나가면서 저도 열심히 했어요. 밑에 있는 파트너분들 팔더라고요. 와, 부러웠어. 나 솔직히 그때 엄청 부러웠어. 내가 말을 잘했다. 근데 뭡니까?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스폰서가 해보지 않는 걸 갖다 밑에 있는 파트너한테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왜 좋은 친구 많아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술을 처음에 입을 대니까 뭐예요? 중독이 되고 습관이 돼가지고 데려보니까 네 건강한테 데미지가 되더라. 그게 그런 거거든요. 결국에 제가 그래도 그쪽을 통해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저는 뭐 하는지 아세요? 친구 추가를 해가지고 네트워커들한테 쪽지를 보냈어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쪽지가 와요. 뭔 뜻이에요? 관계심을 해보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혹시 사시는 지역은 어디십니까? 뭐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보시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는 것 같은데 혹시 강남에 나오실 일은 없습니까? 쪽지를 보내요. 가끔 강남에 오죠. 그러면 저는 본사가 강남에 있는데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아니 굳이 우리 그 카카오 스토리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커피 올라와 있고 PXP 다 올라와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사람 네트워커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시작점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생각이 있으면 만날 것이고 나를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안 만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요한 건 인연은 만드는 거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막말로 여자친구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한테 소개팅을 하달라고 얘기하든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어떻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나이트클럽을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클럽을 가든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 그 소개팅 시켜주는 뭐죠? 무슨 회사라 그러죠? 결혼정보 회사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와요? 오빠 너무 괜찮다. 나하고 한번 사귀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이런 얘기 했죠. 내가 지금 싱글이야. 어떻게든 남자친구 만들어. 내가 지금 싱글 남자야. 어떻게든 여자친구 만드세요. 설마 내가 이 사업 하는데 내 여자친구 같이 이 사업 안 해주겠습니까? 내가 얘기했죠. 이 사업은 어떤 가족끼리야 기쁨이 두 배라고. 특히 부부끼리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언니까 내 돈은 내 거야. 그죠? 내 밑에 있는 와이프가 돈 벌면 그 돈도 내 돈이야. 내가 스폰서니까. 내가 얘기했죠. 파트너는 스폰서의 페이를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까? 근데 스폰서는 파트너의 페이를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주 포인트예요. 그럼 지금 혹시 여자친구 없으신 분들은 꼭 여자친구를 만드시고 우리 파트너들은 있잖아요. 남자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 이승현 아이비어 남자친구 있다, 여자친구 있다 없다. 남자친구가 있으면 안 돼. 큰일 나. 큰일 납니다, 우리 이승현 아이비어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여자친구는 있대. 뭐 애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 우리 한테 이승현 아이비어가 잘 나갔었어요.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여성분이 우리 이승현 아이비어한테 꽂혀가지고 갑자기 회사에 본사로 장미꽃 한 바구니가 왔어. 한 바구니? 하나가 아니야? 한 바구니? 이야, 나도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갑자기 이 바구니 누구야 했더니, 이름이 이승현 아이비오야. 그런 남자예요. 근데 애인은 없어. 근데 이승현 아이비오가 싫어했던 이유가 있죠. 왠지 아세요? 연상이었거든. 연상이 꽂혀가지고, 우리 진짜, 그것만이 아니었어. 이승현 아이비를 꼬시려고 막 비싼 시계도 선물하고. 그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있어. 내가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이승현 아이비 나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갑자기 이승현 아이비가 다르게 보이죠. 우리 이승현 아이비 있잖아요. 허벅지 한번 만져봐. 튼실해. 남자 힘 어디서 나온다?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그거는 잊어주시고. 우리 나경일 아이비오님,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여자친구도 없어는? 여자친구도 없어? 친구도 없어. 슬프다. 여자친구도 없는데 어떻게 애인이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절대 그 상대방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송명찬 아이비오님 앞에 있어요. 그죠? 송명찬 아이비오 여자친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대요? 없대요. 여자친구도 없어, 얘들은. 모태솔로야. 나 궁금한 게 있어, 우리. 우리 송명찬 아이비오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있대. 알겠습니다. 중요한 그게 아니니까 그냥 웃자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시죠? 인연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기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팔고, 배고픈 사람이 밥을 짓고, 그게 뭔 뜻이에요? 내가 뭔가 행하지 않으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행동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지금 5월을 열심히 뛰어왔어요. 그럼 내가 잘했던 건 뭔지 생각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못했던 건 뭔지 다시 한번 내 자신한테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이 좋은 점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 학벌도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다. 백도 필요 없다. 근데 이 사업은 뭐만 있으면 됩니까? 내 꿈과 내 목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40 넘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만났어요. 저는 이 사업이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그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이 사업 뭐만 있으면 된다? 내 꿈 목표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도 지금 6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엔터테인먼트를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좋았던 시간만 많았을까요? 저는 힘들었던 시간이 없었을까요? 저라고 해서 주저하고 싶었던 적 없었을까요? 저도 울고 싶을 때 있었고 속 뒤집어진 적 많았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이 사업을 버티고 끝까지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내가 나가서 다시 일한다 하면 내가 얼마짜리 인생이 될 건지. 저 하면 300만 원 벌 수도, 못 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250만 원짜리 인생?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술집 하다가 가게를 정리하기 싫으니까 내가 차라리 공장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이 돈을 벌어가지고 내 가게를 현상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갔더니 뭐라 합니까? 날 안 써주더라니까. 왜 안 써주는지 아세요? 나이 많다고. 아니 나이 40 넘었는데 뭡니까? 경력직 근무자도 아니고 이런 데서 일해본 적도 없고 못 써주십니다. 구슬명 씨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그때 나 그때 멘탈 나갔어요. 야 이거 뭐야? 나는 그래도 내가 꿈만 있고 목표만 있으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써주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젊었을 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을까요? 나이가 드시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더 많을까요? 젊었을 때예요. 이 사업의 빈전을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돼야 올라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비전은 뭐냐면 내가 맘만 먹으면 내가 원하는 금액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두 번째 이 사업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가 나한테 지불이 된다. 나 이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 내가 100만 원 벌고 싶으면 100만 원치 일하게 되는 거고 1000만 원을 벌고 싶으면 1000만 원치 일하면 되는 거고 내가 1억을 벌고 싶으면 1억어치 일을 하게 되면 그 가치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내가 1억어치 일한다고 해서 나한테 그 이상을 줍니까? 안 줘요. 내가 들어갈 때부터 300만 원이면 이번 달에 10억같이 일을 해도 나한테 들어오는 금액은 3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의 비전이 그거 아닌가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가 나한테 지불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요한 그거예요. 말이 그러지만 제가 어떻습니까? 제가 엔젤타 만났을 때 뭘 하겠습니까? 완전 인생의 바닥이었다고. 자존심도 없어요. 자존심이 없으니까 자존감도 없어요. 나는 그때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 엔젤타를 만났을 때 내 꿈이 뭔지아세요? 나는 300에서 진짜 500만 벌었으면 좋겠다. 저 그래서 이 사업 시작했다니까요. 하지만 내가 참고 인내해 나가고 노력해 나가다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사업이 돼가더란 거예요. 내가 처음에 했던 게 뭔지 아시죠? 내 있잖아요. 나는 처음에 엔젤타를 시작했을 때 회사 제품 보상 플랜을 이해했어요. 아니 내 걸로 소화시키기 어떻습니까? 수많은 강의를 들었어요. 다 들어봤어요. 지금 크라운 직구자 이상들,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직구자 이상들, 블루 다이아몬드 있자 직구자 사람 어떻습니까? 저 회사 소개, 제품, 마케팅,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하우투 저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들어봤어요. 왜요? 나보다는 엔젤타를 더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교육 듣는 첫 번째 이유 뭐라고요? 배우려고요. 배우려고요. 모르니까 우리가 학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배우려고요. 내가 미술학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배우려고요. 두 번째 어떻습니까? 써먹으려고요. 친구를 만나든 내가 우연치 않게 인연했던 사람들 하려든 어떻습니까? 내가 써먹으려고 어떻습니까? 교육을 들었던 거예요. 세 번째 어떻습니까? 내가 성장해 나가고 위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이제 트레이너가 된 거죠. 가르쳐 주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지금 듣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누군가는 다시 또 이 자리에 떠서 모닝스쿨을 하겠죠. 누군가는 또 사업자 교육을 하겠죠. 누군가는 또 어떻습니까? STP를 하겠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그 강철부대라는 프로를 보고 있는데 혹시 보세요? 강철부대? 강철부대 보시는 분 있나요? 보세요. 이건 내가 그냥 보라 하는 게 그 프로를 막 하나씩 요즘 계속 지방 가도 강철부대 여기 와서 강철부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유학원 사장님도 안 보시는 줄 알았어요. 혹시 강철부대 아십니까? 했더니 그거 안다고. 내가 옆에 막 SDT, UDT, SSU 뭐 특전사 얘기했더니 혹시 이런 프로 알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강철부대네요. 이거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진짜 거기에 느낀 게 없어요. 뭐라 적어놓은 게 하나 있는데 뭐라겠습니까? 패배는 할 수 있어도 포기는 할 수 없다. 이게 했다는 게 뭐냐면 해병대 수색대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진짜 내가 그걸 보면서 나 남자잖아요. 저 군대 갔다 왔거든요. 남자가 봤는데 멋있더라고. 야 정말 치가 팀플레이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뭡니까 다시 미션을 지고 나면은 그 배드 매치가 떨어지는 그 미션 게임이 있는데 누구다 이게 죄송합니다. 그 미세먼지가 안 좋은지 자꾸 무기 건조하네요.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SDT 애들이 있어요. 거기는 평균 나이대가 25세예요. 젊은 사람들이죠. 근데 걔들이 무슨 특수의 부대인데 행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부대원이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배를 들고 내리는 걸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그러죠? 침투 뭐라고 하는데 있어요. 그런 게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라 저는 의경 나왔거든요. 전 대모 맞고 왔다 보니까 대모에 대한 용어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특수훈련을 모르니까 그러다 어떻습니까? 그들은 한 번도 어떻습니까? 육군부대다 보니까 그 땅에서만 훈련하다 보니까 이걸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습니까? 첫 때 내리다가 어깨에 부상이 나가지고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도 끊임없이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걸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행군을 하려고 했습니까? 40% 군장. 말이 걸지만 40km 군장을 메고 평지로 걸어가는 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산악 행군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미션이 뭐냐면 10km를 빨리 돌아가지고 4개 팀 중에 1개 팀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우승이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가는 거죠. 근데 정말 대단했던 게 뭐냐면 둘은 힘드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은 치고 가는 거예요. 중간 지점까지 한 두 명이 막 먼저 가길래 나는 애들이 생각이 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랬던 게 아니라 이 두 명은 어떻습니까? 한 명이 어깨가 아프니까 군장을 갖다가 메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한 명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끌고 가지고 두 명은 어떻습니까? 목초지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했던 게 행동이 뭐냐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군장을 벗고 다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힘든 어깨가 아픈 그 부대원 어떻습니까? 군장을 해서 어떻습니까? 다시 오는 거예요. 야, 그거를 보면서 나이가 24, 5이잖아요. 그잖아요? 세상을 몰라서 그러나? 그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해가지고 또 갔어요. 오케이. 그건 별로도 중요하지 않아. 벌써 어떻습니까? 이제 1등, 2등 다 끝났어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시간의 갭차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어깨가 얼마나 이제 아프겠습니까? 미치는 거예요. 배낭을 멜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 부대원이 40kg입니다. 앞으로 40kg, 뒤로 40kg. 또 총을 메고 가. 야, 그러는데 그 부대원 한 명이 그 배낭을 달라고 해도 처음에는 거부를 하더라고요. 됐습니다, 선배님. 아닙니다. 제가 끝까지 메고 가겠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나요? 내가 당신한테 그걸 주게 되면 나는 편할 수 있겠지만 당신 역시도 힘들지 않습니까? 왜 내가 실수한 건데, 내가 아픈 건데 그걸 갖다가 짊어지려 하십니까? 근데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자기도 너무 이제 고통이 심하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는 어떻습니까? 한쪽 어깨는 괜찮으니까 그 탄압고가 그게 한 20kg 된다더라고요. 그걸 들고 어떠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걸지만 40kg 군장도 있는데 80kg 군장을 이런 경사를 올라갈 때 이 다리가 천근만근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있는 그 부대원 어깨 다치 내가 미안했는지 대가리를 밀고 이렇게 올라가 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미안한 나머지 그걸 어떻습니까? 머리를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끝에 오는 정상을 보면서 이제 그 나머지 통과했던 부대 사람들이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너희들은 탈락이야. 하지만 니들 포기할 수 있잖아. 그냥 이제 우리가 도와줄 테니 그냥 편하게 우리 완주하자. 그래, 니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 결국에는 니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게 니들의 목적 아니야. 나는 여기서 더 멋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번부터 시니어 가려고 했어. 브론즈 가려고 했어. 골드 가려고 했어. 뻔히 안 될 거 알아. 그럼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냥 미리서 포기해버리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최고 중요한 어떻습니까? 끝까지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됐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메고 가겠다고. 결국엔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완주를 하는 거예요. 와, 그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흘리지 않아. 뭔가 이게 뭔가 있잖아. 마음속에 뭐가 빡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팀이, 우리 BS그룹이 정말로 저렇게 사업을 해나가고 천원 마인드고 니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구도로 간다면 이거 완전 대박이다. 나는 거기서 머문 거냐면 그들의 전우회를 보게 됐지만 난 그들의 팀플레이를 본 거예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탓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갈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거기서 와, 남자지만 진짜 멋있다. 한번 봐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 있잖아요. 몸이 더 멋있더라. 남자들인데 몸이 그냥 아트야, 아트. 난 랍스터 등껍질이 그냥 배에 다 붙어 있어, 그냥. 우리는 여기가 좀 문제야. 갈비뼈가 좀 튀어나와야 등껍질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완벽한 식스팩이 딱 있습니다. 가끔 보십시오. 남자분들은 보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 왜 저렇게 멋있는 남자가 많을까? 근데 결국에 거기서 뭘 봤냐면 얻어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니까. 다시 또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안 됐어. 한 번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44%, 두 번 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22%, 어떻습니까? 이제 세 번 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14%라는 거예요. 그래, 한 번 해서도 안 됐네. 다시 한 번은 내가 만나서 얘기해야지. 두 번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안 됐어.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한 번만에 포기하고 있는지, 두 번만에 포기하고 있는지, 세 번째 포기하고 있는지. 에이, 세 번까지 갔어. 안 되네. 포기하는 케이스가 14%래요. 만나고 또 만나고. 아유, 안 돼.
어차피 얘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하는 케이스가 14%. 자, 드디어 어떻습니까? 이제 4번을 찾아갔어요. 야, 나는 끝까지 할 거야. 이게 12%입니다. 12%. 엄청나죠? 누구나 한 번을 만난대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몇 프로냐면 약 92%입니다. 다 더해보면 92%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90% 이상들이 어떻습니까? 4번 이상을 터치하고 그때 안 되면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4번까지 터치하더라도 사인이 안 되는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랍니다. 여기서 나왔네. 그죠? 근데 5번째, 8%만이 어떻습니까? 5번을 간대요. 여기서 크로징 되는 확률이 거의 90%대 이상이랍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군가는 아메이를 전달하고, 누군가는 에듀스킨을 전달하고, 누구는 허벌라이프를 전달했어. 누구는 어떻습니까? 애터미를 전달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포기를 했어. 근데 내가 가서 엔제타 설명을 했어. 크로징 되는 확률이 5번째에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우리가 내릴 결론은 뭡니까? 그래도 5번은 만나봐야 된다. 5번은 전달해야 된다. 5번은 얘기해야 된다는 게 나온 거예요. 물어보세요. 나는 몇 번을 전달하고 몇 번을 얘기하고 포기하는지.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내가 얘기했죠. 아침에 오늘부터 생각하셨습니까? 좋은 생각 많이 했어요? 나쁜 생각 많이 했어요? 좋은 생각 많이 하셨어요? 오늘 긍정적인 많이 생각했습니까? 자, 오늘 5월 30일인데 5월 잘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마무리 되는 거예요. 저 얘기했어요.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0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많았으면 되겠고 6월 달은 5월보다 더 좋고 좋은 결과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전 나온다고 얘기해요. 말이 중요합니다. 됩니까? 될 것 같아요. 와, 됩니다. 이번 달에 시니어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요? 아니요? 시니어 갑니다. 저 올라갔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이번 달에 풀티 갈 수 있어요? 당연히 갑니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배고파? 배고픈 것 같기도 해요. 안 그럴까? 오늘 너 뭐 먹고 싶어? 저 고기요.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저 회요. 정확히 얘기해야 된다니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먹는 것만큼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거 먹을래? 저 어제 먹었습니다. 오늘 해가 안 땡깁니다. 저는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는 약간 그러지 않다는데 먹는 것만큼은 냉정해. 얘기해야 돼요.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돼. 제가 대구에 있는데 한신포차가 있더라고요. 한신포차가. 제가 닭발을 한신포차를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한신포차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대구에서 대구 센터로 가는 길에 한신포차 간판이 딱 걸렸어요.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죠. 잠시만. 오늘 저녁은 무조건 나는 한신포차에 가서 닭발과 빨래판 계란말이와 나는 날치알 주먹밥을 먹을 거야. 딱. 드디어 6시, 7시가 됐습니다.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 먹자고 얘기하더군요. 저는 싫었습니다. 저는 계속 한신포차 얘기했습니다. 설득을 시켰습니다. 드디어 다 한신포차로 고고싱 하기로 했어요. 한신포차를 갔습니다. 아직 오픈이 안 됐었어요. 아직 공사 중이더라고. 완전 실망. 결국 먹고 싶은 걸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습니다. 언젠가는 먹고 말 거야. 치토스 아시죠? 먹고 싶으면 먹어야 돼. 그런 거니까. 그러면 아까 내가 강철부대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들은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들한테 배운 게 하나예요. 완주한다는 거. 비록 승패는 끝났지만 완주하고 다 같이 간다는 거. 서로의 힘든 부분을 채워서 같이 간다는 거. 그러면 우리 사업은 뭐예요? 아니 5월 달에 플리메트팀 못 가면 6월 달에 플리메트팀 가면 떨어져요? 그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올림픽 어떻습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올라갔는데 예선전에 떨어지면은 다시 4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은 좀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5월에 못 갈지언 6월 달에 가면 가는 거예요.
7월 달에 가면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6월 달에 가면 플래티넘 가려면 1,000만 원 주고 5월 달, 뭐 9월 달에 가면 800만 원 주고 12월 달에 가면 500만 원 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플래티넘이 올라가면 1,000만 원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우리가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10년 뒤에 간다 하는 1억 8천 준다 안 준다? 준다. 이게 팩트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이 사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스폰서 때문에 이 사업하십니까? 아니야. 파트너 때문에 이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나 때문에 사업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고 있다는 뜻은 스폰서님 역시도 잘 되고 있다는 뜻이고 내 밑에 있는 파트너분 역시도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어차피 5월의 끝자락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절대 아까 얘기했지 뭐라 했습니까? 패배는 있지만 포기는 할 수 없다. 그럼 결국 이번 달 내가 정말 최선에서 결과물이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내가 원했던 거에 최선을 다해보고 그거에 어떻습니까? 만족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오늘 5월 31일 날인데 오늘로 두 분이 화이팅을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우리 첫 번째 화이팅은 김보석 사장님 혹시 오늘 출근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줌으로 해야 되나요? 줌입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 김보석 사장님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이제 보이네. 어우 잘생겼다. 잘생겼어. 기분 좋죠? 네, 기분 들리시나요? 좋으라고 한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네네, 네 시작하십시오.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젝타 코리아 BS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보성 IBO입니다. 스피치를 하는 걸 처음엔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좀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서 좀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걱정도 들었고, 솔직히 지금도 좀 많이 떨리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또 이렇게 스피치를 하게 됐고요. 저는 네트를 만나기 전에 이제 외항선 항해사로 배를 탔었습니다. 한 19살 때 처음 승선을 했고, 한 23살까지, 한 4년 조금 안 되게 이제 승선을 하고 제 배를 내렸는데, 돈을 좀 많이 벌긴 했지만, 조금 돈을 제외한 나머지 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때라서 솔직히 돈을 벌면서도 조금 기분은 좋지는 않았었어요. 일하면서 좀 뼈도 부러져 보고 또 발암 물질도 눈에 들어가면서 시력도 나빠지고 이런 상황들이 조금 계속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이대로 가면은 내가 좀 반불구가 되거나 진짜 심하면 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문득 들어서 20대 초반까지만 타고 내려야겠다 해서 배를 내렸었고 정말 우연치 않게 네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객이었을 땐 많은 사람들이 승격도 하고 또 무대 위에서도 꽃다발도 받고 이렇게 승격 소감을 막 얘기하는데 솔직히 저는 조금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게 들었었던 게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뭐 하루에 못 자면은 1시간, 2시간 또 이렇게 자고 또 몸도 망가져가면서 좀 그렇게 일을 했는데 다른 누군가는 이 사업을 좀 먼저 만났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또 저런 수익대로 벌어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이렇게 멘붕이 조금 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상속이 된다고 가능하다고 들었을 때 이거 안 하면 바보 아닌가? 좀 지금 먼저 하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겠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일단 저는 상속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비전이 있다고 느껴서 정말 네트를 통해서 내가 뭐 몇천, 몇 억대의 수익대를 벌어갈 때쯤이면 저희 집은 나 이후로부터 좀 생기는 가족들은 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했고요. 진짜 엔젝타에 와서 좀 정말 많이 느끼는 게 파트너 한 명 한 명 다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그룹장님이랑 그리고 또 모두가 잘 되기를 또 기원하고 또 옆에서 도와주시는 이제 BS그룹 사장님들 보면서 좀 진짜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간에 여기서 내가 포기만 안 하면 여기서는 무조건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확신이 들었었고 또 여기 와서 제가 그 새로운 꿈을 하나 가진 게 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천만 클럽에 들어가면은 제가 직접 한강 유람선을 운전하면서 제 상위 스폰서님들 그리고 미래의 제 하부 파트너 사장님들 그리고 제가 사업하면서
좀 도움을 받았던 그런 모든 분들과 같이 이제 낮에는 선상 파티 하고 밤에는 불꽃놀이 하면서 좀 평생 좀 기억에 남을 사진을 찍는 거를 지금 최종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항해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또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게끔 저 많이 도와주시고 저 또한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말 잘하네요. 와, 근데 항해사는 딸라 가면 혹시 대학교가 뭐 해양대 이런 데 쓰세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탔었습니다. 그럼 배를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멋지다. 구루장님 꿈이 조만간에 그 요트 하나 사는 거니까 잘 됐네요. 구루장님이 여기 이제 운전하실 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타기만 할게요. 낚시만 하고 먹기만 하고 그런 거니까. 근데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똑같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생각했던 게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노력한 것만큼 대가가 지불이 된다. 세 번째는 딱 하나나요. 내가 만들어놓은 부의 축적이 누구한테 간다? 내 가족한테 상속이 된다. 좋은 건 그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했지만 제가 한번 지방을 여러 번 물어봤지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누구나 어떻습니까? 누군가 네트워크를 갖다 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자영업 하신 분들도 물어보기도 했고 일반적으로 막 수많은 일에서 물어봤는데 만약에 내 자식이 그 일을 한다 하면 대물려 주겠느냐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내가 하는 일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만약에 당신 자제분이 성장을 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다 하면 물려주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단 내 코드를 물려주기 전에 나는 뭐부터 시킬 거냐면 밑에부터 회원부터 가입을 시켜서 영업부터 한번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자들이 그렇다며요. 처음으로 부자를 됐던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한 것 때문에 돈을 쓰지 못한대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노력했던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돈을 또 함부로 못 쓴답니다. 돈을 갖다 가장 흥청망청 쓰는 게 누구냐면 3세대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졌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다 보니까 대부분 사건 사고를 가장 많이 치는 게 3세대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100년간 기업들이 없다는 게 뭐냐면 1세대에서 2세대 넘어갈 때는 약 한 50년이면 끝나요. 3세대가 더 50년 끌고 가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 3세대도 이 경영자의 마인드체가 잘못돼가지고 어떻습니까? 대부분 기업이 망해버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그런 거니까 우리 아까 누구였잖아요? 우리 김보석 아니면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어떻습니까? 멋지게 성공해가지고 기대됩니다. 천만클럽에 들어가시고 정말 어떤 배를 몰았을 때 우리 진짜 그 안에 올라가가지고 그죠? 와인 파티도 한번 하고 같이 좀 멋있게 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꼭 그 꿈 이루시라고 우리 큰 박수 좀 쳐주십시오. 그 다음 화이팅은 부산 쪽에 계시는 우리 이정민 사장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혹시 준비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야? 됐으면 오케이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S그룹 부산에서 옥정민 스폰서님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아이비오 이정우입니다. 저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나이는 좀 돼갖고 65세이고요. 젊을 때부터 인쇄 편집 디자인을 거의 30여 년간 앉아서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덕분으로 류마티스와 서미근의 합병증까지 뼈 빠지게 이제 아프고 통증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루하루를 연마하기 힘들었습니다. 방에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단을 오르내리지도 못하고 하면은 이제 더욱 통증이 심해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잦은 통증 때문에 우울증까지 겹쳐 신경정신과 약까지 먹고 그로 인해 자살 통증까지 느꼈습니다. 약은 이렇게 25달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속도 안 좋고
얼굴은 막 구석구석하고 거무튀튀리하고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두세 달에 한 번씩 스테로이드, 즉 뼈주사를 맞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던 차에 엔제카 식품을 만나 3일 정도 먹고 나니 붓기가 이렇게 싹 빠지면서 앞빛이 밝아지고 잠도 잘 잤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으며 손도 잘 움직여지고 처음에는 이런 손가락이 아예 안 됐어요. 이렇게 그 정도로 아팠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잘 움직여집니다. 계단도 좀 수월하게 올라감을 느껴 20여일을 더 엔젝타 제품을 먹었습니다. 그 후에 몸이 많이 회복됨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먹다 보니 몸도 마음도 움직일 수 있었고 기분도 한창 좋아졌고 진찰을 받아보니 류마티스는 거의 좋아졌다고 합니다. 약은 이렇게 5달밖에 안 먹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5분의 1. 류마티스는 거기서 없어지고 이제 통증, 섬유근통, 증후군만 조금 남은 상태예요. 엔젝타 식품이 이렇게 놀라울 만큼 좋다는 것이 처음엔 믿지를 않았습니다. 전에 이제 녹용과 또 중국에서 좋다는 주사도 맞고 한약도 먹고 뼈주사 등 온갖 좋다는 것을 다 해보았지만 무용지물이었는데 제 생각엔 엔젝타 식품도 뾰족한 수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생각과는 다르게 나의 몸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마약인가 싶을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 정말 기분이 정말 비행기 탄 것 같이 좋았습니다. 정말 엔젝타는 과학입니다. 몸이 회복되어 가니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마음은 청춘인데 몸 상태가 이러하니 나를 써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엔젝타는 나이 제한이 없고 누구나 환영해 주니 나한테 딱 맞는 영원한 직장이 없는 영원한 정년이 없는 직장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엔젝타에서 나를 인상의 결과로 주변에 알리고 또 건강 전도사로 전달하다 보면 그분들도 건강해지고 더불어 나에게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도 되니 금상첨화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며 전달하여 그물을 한땀 한땀 엮어 가다 보면 물고기는 빠져나가지 않고 그물에 주렁주렁 달려 행복한 목표와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젊다 생각하여 일을 하려 해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설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엔젝타에서는 열정적으로 다가가서 젊은 사장님들의 열정이라는 피를 수혈하여 함께하니 제가 엔드로핀이 돌고 덩달아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노트를 꺼내어 이제 시작해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들, 지인, 친척 등등을 적어보고 거기서 이제 다이어트 할 사람, 아픈 사람, 건강하고 싶은 사람, 특히 돈 벌고 싶은 사람을 잘 분류해서 일일 목표, 일주일 목표, 한 달 목표, 연 목표를 계획성 있게 적어 그 목표에 부합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향하여 가다 보면 힘도 들겠지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올라가다 보면 정상의 기쁨을 맛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포기라는 말은 정말 허영이고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폰서님 말을 금쪽까지 생각하며 시스템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파트너들과 손을 꼭 잡고 손실이 없이 앞으로만 전진하여 열심히 전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끝까지 고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늦으면 어떻겠습니까?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이제 정년의 계절 6월, 6월의 목표는 나와 함께 하실 두 분을 모시고 열정적으로 힘차게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엔젝타에서 성공하여 하우스 푸어를 탈피하여 남은 인생 폼나게 살아보겠습니다. 처음 언택트로 해보는 것이라 서툴고 미흡하나마 끝까지 제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옥정미 스폰서님, 파트너님들, 그룹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사장님들 사랑합니다. 땡큐. 봤죠? 다 꿈이 있잖아요. 65세지만 정말 꿈을 하고 갖고 계셨고 요즘에 근데요 한때는 워킹푸어가 되게 유행했죠. 일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삶에 너무 고대해가지고 어떤 평범히 살아고 요 근래 같은 하우스푸어가 또 나왔던 말이 있었고 대구에서 이제 이승현 아이비오가 이제 그 강의를 하는데 요즘에는 메디컬 푸어라고 한대요. 그게 어떤 고령화 사회에 시작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거기는 그 아버님이 아플 수도 있고 거기서 영상을 봤는데 나름 열심히 살아왔어요. 이제 집안의 가장의 암 때문에 아파버리니까 폐암이었나 보더라고요. 이 한 대의 주사를 맞는 데가 한 200만 원, 1,500만 원 이게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1차만 만주하는데 5대를 맞으면 한 6천만 원, 7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얘기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드를 다 잘랐대요. 근데 다시 카드를 다 복원시켜가지고 그걸 다 병원비로 어떻습니까? 할부를 끊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이게 수입이 있어야 그 어떤 그 카드 비용을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암담한 거예요, 솔직히. 근데 경우가 어떻습니까? 세상은 냉정하잖아요. 병원도 어떻습니까? 내가 병원비를 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치료 안 해줍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요즘에 내가 죽어도 장례식비가 없으면 병원도 못 들어가고 장례식도 못 치러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요즘에는 정말로 고령화가 되면서 우리 메디컬 푸어가 정말로 무서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내가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그만큼의 부의 축적이 없고 먹거리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힘들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젊어서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누구였습니까? 우리 이정미 사장님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인쇄소 쪽에 디자인을 했고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일에 나가다 보니까 나한테는 여기 류마티스라고 그러죠. 그게 왔고 무릎은 정말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했다. 근데 막상 계단 같은 데 들었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올라갈 수도 없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우리 이정미 사장님의 얘기이실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의 세대들이 정말 하나의 우리 이정미 사장님의 모습일까요?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그거예요. 그럼 우리 이정미 사장님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저는 그 어떤 엄마보다도 저는 멋있게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가서 내 현실을 놓고 보니 일은 죽으라고 20, 30년 했는데 나한테 얼어지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있잖아요. 30년 일을 열심히 했지만 내 집안 없는 사람이 태반이라니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 30년 넘게 살았는데 내 집안 채 없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지금도 어떻습니까? 월세 전전긍긍에 나가고 전세 전전긍긍에 나간 사람도 있어요. 우리 와이프 친구가 이번에 만나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전세 이제 싱글에 결혼을 안 했어요. 노처녀입니다. 2년 전에 자기가 2억을 모아가지고 전셋집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2년이 흘렀으니 지금 어떻습니까? 전세 만료가 됐을 거 아닙니까? 돌아버리겠대요. 뭐가 돌겠냐 물어보니까 그 2억 가지고 전셋집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돈을 벌었느냐? 모아봤자 정말로 어떻습니까? 전셋값이 올라가는 그 비용에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빨리 성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절대 물가와 집값은 그려주지 않습니다. 경제는 여러분들에게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게 팩트예요. 그러면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올해보다 내년 집값이 단기적으로 싸질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를 본다고 하면 집값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 사시는 건 동안은 어떻습니까? 내가 얘기했죠. 대한민국 인구 내년부터 베이비붐 시대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다 은퇴하는 해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집은 축소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외국 가잖아요. 서울에 보면 저기 우리 구로 디지털 단지나 대림 쪽에 가면 우리 중국 분들 엄청 많아요. 맞죠? 지방 가면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많을까요? 동남아 사람들이 많을까요? 시골 가잖아요. 동남아 사람들 엄청 많아요. 농사를 동남아 사람들은 한국의 더위가 아니야. 뭔 뜻인지 아시죠? 거기는 기본 3, 40도가 뭐 30도 이상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덥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어떻습니까? 농장주 플러스 거기 외국인 노동자 보통 몇 명씩 나면 5명씩 6명씩 살아요. 지금 시골 가지 않습니까? 농사를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외국분이 다 짓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습니까? 앞으로 10년도 내가 인구가 늘어난다 이유가 뭐였냐면 계속 일자리가 있으니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도 딱 3가지는 없애버립시다. 어떤 워킹 푸어는 되지 말고 하우스 푸어는 되지 말고 우리 메디컬 푸어는 되지 맙시다. 우리 이정민 사장님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부산을 한번 멋지게 한번 키워보시라고 우리 큰 박수 좀 쳐주십시오.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수는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고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인내를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달한 말이 있습니다. 뭔 뜻이냐면 누구나 한번 물어보세요. 이 엔터에서 나름 그래도 월 1,000만 원대 이상 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사업 정말로 성공하기 쉬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고 인내해 나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니 어떻게 됐다? 결국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5월달 잘 마무리하시고 어떻습니까? 6월달만큼은 정말 다이어트 시즌입니다. 5월, 6월, 7월 절대 바캉스 때는 어떻습니까? 다이어트 시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내가 한 번 얘기했지만 안 먹을 거야. 2번 얘기했지만 안 먹을 거야. 다시 한번 3번, 4번, 5번 끝까지 얘기해가지고 정말 6월달만큼 어떻습니까? 다들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6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네, 너무 죄송합니다. 멋진 6월을 화이팅 해주신 고수명 스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역시 5월 마무리가 되니까 마감이 되니까 많은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 스포님도 그렇고 강의하신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시라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던 이루지 못하던 그래도 내가 한 1%라도 2%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사업을 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주실 거죠?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물 드릴 건데요. 오늘 스피치 해주신 2분께는 우리 김보성 사장님한테 그리고 이정민 사장님한테 제가 선물을 해드릴 건데 2분 다 그 줌으로 보내주셔가지고 바로 뭐 스포너님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민 사장님한테는 언듀 세럼 그리고 좀 이렇게 막 준비를 막 해주셨더라고요. 김보성 사장님이 준비를 안 하셨다는 건 아닌데 이정민 사장님께서 막 준비를 해주셔서 이제 약봉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리고 지금 얼굴색 봤는데 아팠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지 않나요? 뭐 약을 오래 먹어서 내가 안색이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스피치하는 동안 계속 얼굴을 보니까 지금은 너무 예쁘시고 뭐 아팠던 그런 안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플러스가 되시라고 세럼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보성 사장님한테는 그 토너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서 열심히 들으신 3분한테 제가 선물을 해드릴 건데 우리 라경민 사장님 그게 깜짝 놀라세요. 너무 깜짝 놀라시는데 너무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량이 막 필기를 말씀을 제가 팁을 좀 드렸죠. 난 펜 꼭대기만 좀 보여도 그래도 참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막 낙서 그림 그리신 건 아니잖아요. 이 팁을 듣고 나서 막 어쨌든 그렇고 어디 막 미팅 하시면서 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 현동윤 사장님 지금은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제가 여기 계시네요. 현동윤 사장님
어디 막 이동 중이신데도 중간에 잠깐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그 와중에 볼 수 있을 때는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동훈 사장님께도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 우리 조연아 사장님께 제가 선물해드릴 건데 강의를 들으시는데 혼자 강의 들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들릴 정도로 혼자서 막 그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이러시면서 막 열심히 뭘 바쁘시게 하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데 그 호응 소리가 들렸어요. 계속. 그래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선물 받으신 분도 이 에너지로, 그리고 못 받으신 분들도 오늘 강의 자체가 선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마무리를 나 스스로에게 뿌듯하게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성공하는 하루 되세요. 마치게 성공하십시오.